네, 안녕하세요. 대구 학생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쌍곡선을 알조메스를 가지고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평소에 하듯이 이제 도형 만들기 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력할 2차 곡선의 식은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식입니다. x제곱 나누기 4 마이너스 y제곱 나누기 5는 1을 입력해 주시면 이런 쌍곡선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이때 쌍곡선의 초점과 준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은 1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쌍곡선의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식입니다. 이때 a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4, b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5가 되겠네요. 이때 초점 같은 경우에는 c제곱이라고 할 때, 자, 이 값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계산을 하죠. 자, 그래서 4 더하기 5기 때문에 현재 c의 제곱은 9다. 자, 그러면 c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타날 것이고요. 자, 특히나 얘 같은 경우는 3,0 그리고 마이너스 3,0이 초점이 될 겁니다. 자, 이때 초점이 x축 위에 있는지 아니면 y축 위에 있는지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변의 값이 얘가 마이너스 1인지 아니면 플러스인지, 그래서 플러스라면 얘는 좌우로 이렇게 벌어진 쌍곡선일 거고요. 0보다 작다 하면 위아래로 이제 벌어진 쌍곡선이 나타날 겁니다. 이때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점근선의 방정식에 대한 식은 y는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가 점근선의 방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차 곡선에서 이제 점근선의 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점을 한번 찍어보면 3,0과 마이너스 3,0의 초점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했기 때문에 이 식을 입력을 하면 이 2차 곡선은 두 직선에 점점점 근접하나 되지는 않는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입력할 거는 한 초점인 3,0 입력해서 엔터 눌러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0도 입력해서 엔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러한 식이 나타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점근선의 방정식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죠. 점근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y는 2분의 루트 5x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면서 루트 5 같은 경우에는 sqrt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한다라는 거 이미 배웠죠. 그래서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하나도 역시 y는 마이너스 sqrt 5 나누기 2를 해서 옆으로 가서 다시 x 눌러주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x의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현재 이러한 식이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이 쌍곡선 같은 경우에는 두 점근선, 자,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점선 모양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으니까 이제 스타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줄 수 있겠죠. 헷갈리지 않게 선생님은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선과 검정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 볼게요. 자, 그리고 뒤에 이제 격자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격자 없애는 방법도 잠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격자 같은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보면 환경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처음에 그리드 보기 설정이라고 이제 대격자 없앨 수도 있고요. 소격자를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제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쌍곡선이 두 점근선에게 점점점 근접해 가지만 얘가 데이지는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쌍곡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요? 이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 점도구를 이용해서 점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이
두 초점까지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다라는 게 쌍곡선의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 선분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점과 점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점과 점. 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이 두 선분의 길이의 차이가 얼마로 일정하다라고 알고 있습니까? 주축의 길이와 같겠죠. 자, 주축의 길이가 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그림입니다. 이제 주축의 길이라는 것은 각 꼭지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우로 벌어진 쌍곡선에서는 y 값에 0을 대입하면 되겠죠. 자, y 값에 0을 대입하면 한쪽은 2,0,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2,0이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사이의 길이는 4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현재 이것을 주축의 길이라고 해서 이제 이 길이의 값은 현재는 4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알조메스에서 나타나는 이 두 선분 길이의 차이도 일정한지, 즉 그 길이의 차이가 4로 일정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두 선분의 길이 어떻게 빼야 될까요? 이 AC라는 길이를 옆으로 옮겨서 빼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길이와 같은 길이를 이동시킨다라고 할 때는 원도구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도구 중심과 한 점이라는 도구를 찍어서 중심점 찍고 지나는 점 한 점 찍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이제 점근선 같은 경우에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숨기기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AC의 길이와 자, 이까지의 거리가 같겠죠. 그러면 이 점 다시 한번 점도구를 이용해서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 자, BC에서 AC를 뺀 길이는 현재 나머지 이 길이. 자, 다시 점과 점을 연결해서 선분을 이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표시한 현재 이 길이 색깔을 조금 짙게 다른 것들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분의 길이가 이제 일정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원의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자, 전체 길이에서 이 AC의 길이를 뺀 것은 이 파란색 길이와 같을 겁니다. 자, 이때 이제 길이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길이 측정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제 주축의 길이 4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이 길이가 항상 4로 변함없이 지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항상 변함없다? 라고 했으면 지난 시간에 그러면 이 점의 자취를 한번 켜보면 역시 뭐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원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이루면서 얘가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늘 했던 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한번 성질을 알아봤으면 그 반대로 이제 두 초점이 있을 때 쌍곡선을 어떻게 작도할 수 있을까? 자, 이것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성질의 역과정을 통해서 한번 추측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쌍곡선의 작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쌍곡선에서 두 초점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때 과연 점 C를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때 쌍곡선의 특징은 이 점 C로부터 두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이가 같다. 자, 즉 현재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일정하다라는 게 쌍곡선의 특징이죠. 그러면 쌍곡선의 특징을 한번 활용해서 만들어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한 초점으로부터 주축의 길이만큼을 가지는 반지름이 주축의 길이인 원을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점 C를 한번 만들려면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이 점 C까지의 거리와 이 점 C와 다른 초점까지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지난 시간에 이미 한 적 있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초점 사이에 중점을 만들어서 그 수선을 그어주면 그때 만나는 점이 C가 될 수 있겠네요. 자, 보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선생님 만드는 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아예 이 쌍곡선을 삭제해 버리도록 할게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첫 번째, 우리는 한 초점에서 주축의 길이만큼의 반지름을 가지는 원을 만들자. 자, 라고 해서 이제는 그냥 원 도구가 아니라 중심과 반지름 도구를 이용해서 자, 한 초점을 찍고 주축의 길이인 4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원 위에 있는 한 점과 이 A라는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작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두 점의 중점을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선분 도구를 이용해서 선분을 만든 다음에 이제 중점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점 도구를 이용해서 중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는 이제 수선 도구를 이용해서 자, 점을 찍고 선분을 찍어주면 되겠죠. 항상 무엇인가를 이동할 때는 선택 아이콘 클릭해서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인해서 자, 이 수직선 위에 있는 어떠한 점도 C로부터의 거리와 A로부터의 거리가 똑같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직선을 이용해서 자, 점 B와 점 C를 차례로 찍어서 그때 나타나는 이 교점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분으로 연결을 할 때, 자, 이 점과 A로부터 떨어진 거나 이 점과 C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겠죠. 자, 즉, 이 BC의 거리가 현재 일정하게 움직일 수 있게 작도가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 점 선생님이 P라고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BP에서 AP를 뺀 값은 BC라는 길이로 일정하다. 자, 그래서 두 거리의 차이가 일정하니까 이 점 P의 좌치는 쌍곡선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좌치를 한번 활성화시켜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것의 좌치가 이런 식으로 쌍곡선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얘를 한번 쭉 계속 원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쭉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세 선분이 평행해지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원래는 이등변 삼각형이었는데 이 각도가 점점점 벌어지면서 어느 순간 평행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평행하니까 이제 교점이 생기지 않겠죠. 이제 반대로 이제 쭉 돌리면 그 반대 영역에서 이렇게 만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쌍곡선은 이래서 점근선이라는 게 생기는구나 라고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특히나 이 점근선이 아까 얼마라고 우리 한번 계산을 해 봤죠. 2분의 루트 5x.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한 이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자, 과연 맞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숨겨놨던 이 직선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네요. 자, 얼추 비슷하게 자, 이 직선 조금 구분하기 위해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정도로 이제 되면 얘가 더 이상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점근선의 역할과 이제 작도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이 식이 맞는지 한번 아까식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x제곱 나누기 4 마이너스 y제곱 나누기 5는 1이다. 역시나 오늘도 좌치는 선생님 얼굴에 가려서 자, 이 부분 삭제해 주면 우리 모든 좌치가 꺼지고 이제 쌍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작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불필요했던 것들은 잠깐 숨겨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점 C를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점 P가 이제 쌍곡선 위를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것을 보면 또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 작도 과정에서 점 P의 접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 이때 이 두 점 A와 C의 수직 이등분선이 이 쌍곡선의 접선이 되는구나 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각이 이등분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각형을 조금 더 크게 한번 바라보면, 즉, 이렇게 큰 삼각형을 한번 바라봤을 때, 자, 접선이 이등분 되고, 특징은 현재 이 길이를 A, B, C, D 라고 할 때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라는 성질이 있죠. 자, 그래서 쌍곡선에서 접선의 성질에는 이러한 것도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의 성질을 이용하면 16번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풀 수 있습니다. 특히나 16번 문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원래 풀어보라 라고 했어야 됐는데 다른 번호를 좀 중복으로 잘못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정석적으로도 풀어보고 방금 배웠던 성질을 활용해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문제가 뭐냐면 이 점 P에서의 접선이 이제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자, 이 F-Q와 FQ가 2대1로 내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눈에 봐도 두 점 사이의 거리가 6이에요. 6인데 2대1로 내분한다는 것은 가까이 길이가 4와 2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점 Q의 좌표는 1,0이 될 겁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일단은 정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 그러면 쌍곡선의 이제 식은 a제곱분의 x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이 기본 형식이죠. 이때 초점이라는 값이 3,0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즉 c의 제곱은 쌍곡선에서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자, 이렇게 일단은 값을 적어 놓을 수가 있을 거고요. C의 값이 3이었으니까 제곱하면 9다 라고 해서 하나의 식을 우선 찾아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은 첫 번째 식. 또 다른 것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을 해야 되겠죠. 우리는 4,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4,P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제 식 외우고 있는 거 있죠? a제곱분의 x1x 마이너스 b의 제곱분의 y1y는 1이다. 자, 그래서 4와 p를 대입하면 a제곱분의 4x 마이너스 b제곱분의 py는 1이다 라는 식 나타날 겁니다. 자, 이때 지나는 점 보이시죠? 1,0이라는 값을 지나고 있으니까 자, 이 식에 대입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1,0을 대입하면 a제곱분의 4는 1이다 되겠네요. 자, 그러면 a제곱은 4다 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특히나 1번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였으니까 b의 제곱은 5라는 값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 방금 우리가 했던 예시의 식과 똑같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이제 원래 있던 함수식에 다시 입력을 한번 대입을 하면 4분의 x제곱 마이너스 5분의 y제곱은 1이다 라는 2차 곡선의 식이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 4x가 4일 때 이제 y값을 찾는 문제니까 x에 4를 대입하면 4 마이너스 5분의 p의 제곱은 1이다. 그래서 p의 제곱은 1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었다면 두 번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방식은 뭐였냐면 우리 접선에 특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렇게 쌍곡선이 있을 때 쌍곡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을 쭉 그어주면 조금
저 그림과 유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어 볼게요. 자, 이렇게 그으면 이 접점과 두 초점이 만드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은 꼭지점이 2등분 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고 아까 말을 했죠. 특히나 이 변을 A, 이 변을 B, 자, 이 변의 길이를 C라고 할 필요 없죠. 이미 길이가 4인 거 알고 이 변의 길이가 2인 거 아니까 얘는 A 대 B가 2 대 1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 이미 알잖아요. 마이너스 3,0이고 이 점 3,0이고 이 점은 4,P네요. 우리는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식을 쓰면 되겠죠. A 길이 같은 경우에는 루트에 자 x 길이 뺀 거의 차의 제곱 7이니까 7, 7에 49 플러스 P의 제곱 대 자 이제는 B의 길이 x 길이 뺀 거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2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내항과 외항의 곱을 한번 해보면 제곱까지 할게요. 4 플러스 4p의 제곱은 49 플러스 p의 제곱과 같다. 그러면 3p의 제곱은 45니까 p의 제곱은 15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왼쪽 게 일단은 더 중요하기는 하지만 오른쪽 방식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만들었던 이 쌍곡선을 작도하는 알조메스 도형을 이제 저장을 한 다음에 우리 모둠에 제출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대로 만들어서 이제 과제로 제출하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은 하나만 더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제출할 필요 없이 그냥 선생님만 만드는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은 집에서 따라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새 파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이 뭘 할 거냐면 우리 교과서 이제 보시면 5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학 도구를 이제 이용해서 이 함수식을 입력해 봐라. 그런 다음에 k 값을 바뀔 때 이제 k 값에 따른 2차 곡선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자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변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 알조메스 그림은 아니죠. 사실은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인데 우리는 알조메스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제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 왼쪽에 들어가서 슬라이더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슬라이더를 클릭한 다음에 자, 이 기하창 위에 한번 다시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항상 이동할 때는 선택 아이콘 클릭 또는 ESC 누르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이 슬라이더의 역할은 뭐냐면 이제 변수를 이제 내 마음대로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기본 설정이 A라는 값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책에는 K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얘를 한번 클릭해서 이 부분에 이름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클릭. 이 값을 선생님은 K로 바꿔서 엔터 눌러주면 K로 이렇게 바뀝니다. 특히나 이제 최소값, 최대값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바뀌냐를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이제 3 사이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것은 이제 증가하는 단위라고 해서 0.1이면 이제 이렇게 0.1 단위로 바뀐다라는 뜻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이 교과서에서 입력하라고 한 식을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x제곱 플러스 k 곱하기 y제곱 마이너스 2y는 0 해서 엔터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이제 2차 곡선이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의 k 값에 따라서 다른 모양일 거예요. k가 1일 때는 이제 1이 되는 것 같네요. k가 이제 점점 더 크니까 타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반대로 이제 돌려보도록 할게요.
K가 그러면 0과 1 사이일 때는 이제 또 타원, 0일 때는 포물선, 자, 음수일 때는 쌍곡선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이동시키면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제 자동으로 바뀌게도 만들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아래에 애니메이션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이제 하면 자동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데 0.1의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너무 느리니까 오른쪽에 페스터로 이제 만들어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5 정도의 속도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K 값이 바뀜에 따라서 쌍곡선이었다가 자, 어느 순간은 포물선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타원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살펴보기만 하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이게 식으로 진짜 타당한 건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쪽 오른쪽 부분에 선생님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우리 아까 이 뒤에 있는 좌표 평면의 격자 없애는 거 한번 했었죠. 자, 이 환경 설정 들어가서 대격자, 소격자 해제하면 이제 사라집니다. 특히나 또 X축, Y축 범위 설정도 아랫부분에 활성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짧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X의 값을 좀 더 짧게 해서 선생님이 이제 판사할 수 있는 란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X를 누르면 또 그냥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이 부분 다시 클릭해서 자, 바탕화면을 찍어주던지 아니면 아랫부분에 확인 눌러주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방금 입력했던 식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ky의 제곱 마이너스 2y는 0이다 라는 식이었죠. 자, 이때 우리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k가 일단은 0일 때 자, k가 0이면 x제곱은 2y다 라는 식이 나타나네요. 자, 이때 x제곱은 4py 이런 형태는 포물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특히나 포물선 중에서도 y제곱은이 아니라 x제곱은 형태니까 이제 얘는 아래로 볼록인 현재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또한 초점 같은 경우는 4p에 해당하는 값이 2니까 자, 이 값은 0,2분의 1을 초점으로 하는 포물선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k가 0일 때 한번 살펴볼까요? k가 0일 때 이동을 한번 시켜보면 네, 0일 때 자, 얘는 포물선이 맞네요. 자, 두 번째 그러면 k가 0이 아니다 라고 한번 해보죠. k가 0이 아니면 이제 k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k로 묶어서 완전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제곱은 k분의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 타원이나 쌍곡선의 형태로 좀 바꿔서 표현해보면 양쪽에 k를 곱해주는 게 낫겠죠. 우변은 1이 나타나는 게 좋으니까 제곱은 1이다. 특히나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는 1로 보이는 게 나으니까 이제 분수 형태로 좀 표현을 해서 k분의 1의 x제곱 k분의 1 전체 제곱분의 y-k분의 1 전체의 제곱은 1이다.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 k가 0이 아닌 경우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k가 음수일 때 예를 들어서 뭐 k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식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1 뭐 이렇게 나타날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늘 보기 쉬운 형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가운데 이제 마이너스가 들었으니까 쌍곡선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쌍곡선이 나타나겠다.
근데 쌍곡선 중에서도 이제 우변이 음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좌우로 벌어진 게 아니라 위아래로 이렇게 벌어진 쌍곡선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진짜 맞는지 한번 음수로 바꿔서 보면 네, 위아래로 벌어진 이러한 쌍곡선이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되네요. 이제는 K가 또 양수긴 양수인데 0과 1 사이일 때랑 1보다 클 때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0과 1 사이에서는 K분의 1이 자, 이 둘 중에 앞에 게 A라고 하고 뒤에 거를 B라고 하면 B의 제곱, A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K가 0과 1 사이면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을 대입했다라고 치면 뒤에 게 더 커지겠죠. B의 값이 더 크다는 것은 초점이 Y축 위에 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위아래로 이렇게 길어지는 타원이 나올 것이다. 세 번째, K가 만약에 1보다 크다. 예를 들어서 뭐 2를 대입했다라고 치면 이번에는 이 A와 B 중에서는 A 값이 더 크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초점이 X축 위에 있는 이렇게 가로로 긴 아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또 이것도 맞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K가 0과 1 사이에서는 위로 이렇게 길쭉한 타원이 생기고요. 자, 특히나 또 1일 때, 자, 1일 때를 맞추려 먹었네요. 1일 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온전한 원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K가 1일 때는 원이 나타나겠다. 자, 이거는 그냥 식만 간추려 보아도 이제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K가 1보다 클 때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쭉 길게 나타나는 타원이 나타난다. 라는 것까지. 자, 해서 뭐 이때까지 포물선, 타원, 쌍곡선을 우리 알조메스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이번 학기에는 알조메스로 이제 활용하는 수행평가도 계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동안 알조메스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 보면서 좀 숙달하면 뭐 이제 계약을 하고 알조메스를 다루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 이게 아니라 아까 쌍곡선 작도했던 거 한번 보드에 탑재해 주시고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